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윤겸이라고 하고요. 오늘 2025 실패 보고서라는 이름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저번에 한번 발표를 해서 1월에 아마 저를 좀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뭐 재미가 있던 없던 좀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가볍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전 진윤겸이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코실소라는 이제 의약품 정보 서비스의 지금 대표이자 코파운더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리서처로도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 둘 다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와 네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나중에 저랑 한번 뭐 커피챗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아 이게 다 그냥 좀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발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조금 나열을 해봤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35개 정도의 프로젝트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껍게 만든 게 출시를 했거나 아니면 출시하고 삭제한 서비스들이고요. 나머지들은 만들다가 만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얇은 글자들은 제가 좀 실패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굵은 글자도 실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5 실패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 만큼 제가 좀 실패했던 부분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커리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제 이런 저런 직함들을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궤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내 프로덕트나 아니면 내 뭔가 사업체 그리고 내 프로젝트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걸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얘기하고 싶은 실패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실패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의 실패,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의 실패입니다. 지금 저희 GDSC라고 써있는데 GDJ 옛날 이름이 GDSC입니다. 그래서 이제 UMC, GDSC도 있어서 약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실패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술적 실패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이죠. 제가 21학번인데 네, 21학번인데 처음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진행했던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어떤 프로덕트였습니다. 당시에 블록체인 하면은 약간 투자자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제발 투자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분야로 조금 고민을 했었었는데 블루인이라는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를 이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특허 등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일단 창업을 했고요. 투자를 조금 받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왜 망했는가를 이제 좀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3가지가 필요했어요. 블록체인과 그다음에 제가 좀 그 당시 좋아해서 이걸로 먼저 내야겠다 했던 iOS 그리고 서버가 필요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그 3개에 대한 지식이 블록체인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많이 겪는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기술 개발하려고 봤더니 AWS 그게 뭐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게 뭐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뭐 상태 관리, 리액트, 넥스트.js니 뭐니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나 프린트 헬로 월드 찍을 수 있네 창업해보자 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했어요. 일단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이받았으니까 좀 뭐라도 알고 들이받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프티라고 이제 이름을 좀 변경을 해서 프로젝트에 많이 나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론트 기술 개발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UMC라는 것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공모전들에도 참여하고 막 배웠던 앱도 그냥 정말 작은 앱이거든요. 제가 사실 스크린샷을 넣을까 하다가
와 이거 넣으면 내 수준이 너무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없앴을 만큼 되게 형편없는 시계 앱을 하나 개발해서 애플 스토어에 올렸던,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기술적 실패를 조금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창업하고 투자자분들께 고개 숙이고 막 죄송합니다, 제가 좀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조금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기술적 실패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더십 실패입니다. 제가 UMC랑 GDSC를 되게 오래 했어요. GDSC 같은 경우에는 1년이라서 오래야? 할 수도 있는데 리드로 했었어가지고 조금 오래 했던 기억이 나고요. U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2년에서 1년 반 가까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항상 리드 어쩌고를 달고 있었어요. 제가 약간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첫 번째 iOS 파트 리드는 저는 iOS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리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1년 하고서 그 다음에 리드랑 다음에 서브 리드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어서 GDSC 리드까지 하게 됐었는데요. 제목이 리더십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 약간 그러면은 진윤겸 씨 그 UMC 저 같이 했었는데 아니면 GDSC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실패였나요? 이렇게 좀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해를 좀 풀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간 자체는 저에게 있어서 실패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의 이제 뭐 UMC든 GDSC든 동아리적으로는 되게 잘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이상으로는 못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지금 들 만큼 되게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UMC에서는 이제 다양한 행사들도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PM을 해서 이제 개발도 해서 위에 쪽이랑 아래 쪽이 다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모데이도 2번 나가고 진행을 했었고요. GDS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명찰 달고 계신 게 저기 왼쪽 아래 보이실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후스코드 페스티벌, 그 다음에 GTL이란 말이 이제 처음 생긴 것도 저희 때였고, 그 다음에 뭐 테크 세미나 아직도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빌드 또 이제 같이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리더십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GDSC 활동하시는 이제 일반 멤버분들이나 코어 멤버분들은 GDSC 활동이 그렇게 바쁜가? UMC 활동이 그렇게 바쁜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빴어요.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근데 왜 바쁜가 보니까 저기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읽어보면 이상하게 항상 혼자만 엄청 바쁜,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완성이 안 돼, 남들 다 쉴 때 혼자 열심히 일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럴까를 조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의미 없는 회의였습니다. 진짜 이렇게 회의를 했으면 제가 조금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체력도 성장하고 79%나 줄이는 거는 제가 1시간이었으면 거의 몇 분인가요? 한 10분인가? 10분 만에 10분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 30초 안에 끝낼 수 자신이 있는데 어쨌든 매주 그리고 매달 그리고 대면 막 이런 의미 없는 회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가 리더로서의 이 역할론적으로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리더가, 이 사진 아시죠? 리더가 앞에서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이 사진에 맹점이 있습니다. 잘 봐야 될 건 저 뒷사람들이에요. 뒷사람들 보고 일로 끌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 혼자 앞에서 끌고 뒷사람들은 쟤 뭐해? 이렇게 보게 제가 상황을 만들었더라고요. 뭐 공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적으로 뭐 여러분 이거 합시다 이게 아니라 제가 다 해놨어요. 이게 리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갈수록 조금 이제 많이 텐션이 이렇게 끌다 보니까 느려진, 그리고 저 혼자 지쳐서 이제 혼자서 난 실패했어 이러면서 우울해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적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DSC나 UMC 뭐 아니면 다른 개발 동아리에서도 항상 하는 게 이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리핑이라는 제 커리어 전체에서 그리고 제 사이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잘 됐던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 얘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앱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AI가 이제 그 키워드를 선정해요. 이때가 GPT 3.5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API로. 그래서 이제 이 로직을 만들어서 뉴스들을 긁어 모아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키워드로 만들어주는 지금 생각하면은 어디서 봤는데 하는 서비스였어요.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이라는 멋들어진 이름을 가지고 저희 보시면은 사업기요 이러면서 저기 한국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것도 이제 한국외대 그 흡수업, H업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발표에서 막 상도 받고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장장 1년 정도를 진행하면서 버전 업데이트 같은 경우 1.3에서 1.5 버전까지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6번 정도 업데이트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값들도 보고 막 이러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듣게 되시는 유지보수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PM이자 이제 여기에서는 AI가 작동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요새 뭐 MLOps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멋들어진 이름은 멋들어진 이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지금 앱스토어에 검색해보시면 브리핑이라는 앱은 없을 거거든요. 망한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검증이 부족했습니다. 1년 동안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용자가 100명이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와 이런 앱이 있어? 난 바로 다운받아 볼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디어 검증이 출시되고 나서 한 2달 정도 개발하고서 출시하고 나서 되니까 아무것도 리스폰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예요. 제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게 좀 웃기시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한 건 뭐든지 알아야 된다가 PM의 약자라고 써있는데 진짜거든요. 여러분들 서버 개발자 뭐하고 프론트 개발자 뭐하고 프론트 개발자가 지금 기간을 나한테 사기를 쳐? 뭐 이런 것까지 알아챌 수 있어야 저는 좀 완벽하게 팀을 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PM 완벽주의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주변에도 약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하다가 중간에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도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약간 장거리 커플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드 프로젝트 치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에 제가 오늘 슬랙을 한번 다시 발표하려고 보니까 15명이 있더라고요. 웹 개발자, 서버 개발자, iOS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게다가 AI랑 PM하는 저까지 해가지고 직업군만 5가지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젝트 조금 해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고 여러분들의 지분은 줄어들며 모두의 이 책임감도 같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너무 좀 뻔하긴 한데 제가 좀 오늘 하고 싶은 말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까 35개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3개 정도 되니까 32개 프로젝트는 모두 다 망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 사이드 프로젝트 한 번에 5개씩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라도 약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전번에 발표가 워낙 좀 기술적이면서도 되게 너무나 유익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갑자기 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약간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프로젝트들을 나열해봤는데 사실 그것들은 제 오답 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과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가르치던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네 틀리면 뭐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틀리면 이제 답에다가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죠. 근데 이 답에다가 왜 체크를 하면 안 되냐면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IT 업계에서 이 오답 노트가 훨씬 더 잘 작동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 카페 창업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 한 3,50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위치랑 보증금까지 합하면 대략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IT 기술 업계는 시작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예를 들어서 프리티어로 개발을 한다고 쳐볼게요. AWS 프리티어로 개발을 하면은 최소한 10개월간은 돈 걱정이 없이 제로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시간만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답 노트들을 꾸준히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오답 노트들이 쌓이면서 저에게도 조금 많은 변화들이 생겼었습니다. 지금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프로젝트가 아예 사라졌던 일들이 이젠 조금 일정이 그냥 딜레이 되는 경우로 좀 바뀌더라고요. 뭐 말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취업 준비 중이어가지고 힘들구나. 저는 PM이니까 이제 관리 입장에서 힘들구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그냥 데려올까? 뭐 이런 식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하게 좀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팀원들이 모두 떠나는 경우가 이제는 다 떠나진 않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팀원들이 모두 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진행해보면 취업해서 나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알고리즘 공부해야 된다고 나가요. 네, 그 다음에 저 취준하려고 왔어요 하시면서 취준 준비하려고 프로젝트 만들려고 왔어요 하시면서 저 취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프로젝트 나갈게요 하시는 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만났었고요. 디자이너, 뭐 개발자, 저 같은 PM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약간 잡을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도 조금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폐업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아마 그쪽 VC와 연관되신 분들은 저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실 텐데 어쨌든 그때 폐업했던 거에 비교해서 아직은 제가 현재 서비스들을 유지 중이고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도 좀 망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코시에소 제가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리드님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리드님이 개발자십니다. 그래서 리드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모바일 NIHSS라는 서비스를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망하면 안 돼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망하면 진짜 예를 들어서 코시에소 망하면은 제가 아직 미필인데 군대를 빨리 갈 계획입니다. 네. 좋은 타이밍이죠. 그리고 모바일 NIHSS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간 제 이제 미래 계획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되게 돈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생각하면서 진행했던 건데 이거 망하면 저는 진짜 울 것 같아요. 진짜 한 3일, 4일 정도 브리핑 없어졌을 때 제가 한 달 정도를 약간 우울에 빠져가지고 나는 실패작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살았었는데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자신이 있는 게 이렇게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라는 말은 지금 좀 무서우니까 다른 말로 바꾸자면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다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던 아웃풋이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의해서 뭔가 제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되더라도 충분히 이제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한 28살에 억만장자 됐다는데 나도 그쯤이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조금 망해봤으면 좋겠어요. 망한다라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요. 이게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라는 말이 조금 안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해봐라 라는 걸로 조금 바꿨는데 망할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망할 방법은 진짜 세상에 세고 셌어요. 당장 침대에 누워서 쇼츠만 봐도 망한 거예요. 네, 지금 꽤 있죠? 저도 약간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오답 노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망하는 방법은 전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세 개 다 제가 좀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뭐 여러분들 리스크 없는 노리스크 플레이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PM이 아니고 개발자면 PM 이거 좀 진용견 별론데 그냥 나가자 이래도 돼요. 그게 책임감이 없거나 뭐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들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내가 다른 기획을 좀 찾아봐야겠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찾아보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약간 홍보용인데, 제가 뉴스레터를 쓰거든요. 왓더앱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갑자기 팔로워가 늘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사실 개발과 관련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개발 쪽에 가장 뉴스레터들이 많거든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돈 안 드니까. 세 번째로 1인 브랜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브랜딩이 되게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들이 앞에 붙은 게 좀 멋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 브랜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일해봤습니다. 이것보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보다 저는 패스트푸드 마켓과 그 다음에 그 운송 업계를 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마케팅 서비스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더 이제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이제 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망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이제 나중에 작성할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말인데요. Fail fast, fail often, fail forward라는 말입니다. 빨리 망하라는 거예요. 망할 거면 빨리 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주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뭘 잘 아는지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막 자기가 메타인지가 발달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해봤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런 거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막상 닥쳤을 때 정말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설득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돈이 연결되는 순간, 제가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뭐 임금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설득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저는 뭐 지분 조금, 그 다음에 뭐 돈 이 정도면은 납득해야지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네, 개발자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좋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약점과 장점을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빨리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고 앞으로 실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만약에 좀 실패했다 그러면 진영이 이 새끼 말 들었더니 또 이러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조금 데이터베이스들을 더 채워가면서 또 그걸 기반으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경력들을 또 채워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발표 내용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아마 3학년, 4학년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3학년 끝나고서 지금 휴학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취업 시장이 많이 힘들긴 합니다. 저는 실제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도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하는데 취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슬프게 들릴 수도 있는 게 개발자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거리가 많아질수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랜딩이 될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할수록 기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막 나 학점 잘 받아가지고 어디 레카르푸에 골라서 들어가야지가 안 되는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한 번 더 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도전적으로, 남는 게 시간이니까 시간을 좀 쏟아가면서 그 리스크를 한번 온몸으로 즐기면서 여러분들의 오답노트를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 실패 보고서를 발표한 진윤경이고요. 2026년에도 실패 보고서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들
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